기본부터 좀 알기 쉽게 이런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은 저쪽에서 기업 통계 담당하고 있는 저쪽 그 김동훈 부장님과 김동훈 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바쁘신데 이렇게 저녁 늦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저희가 오늘 저뿐이 아니라 데모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참석을 해주셨어요. 저희 인터넷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다가 혹시 뭐 문의사항 아니 뭐 질문사항이라는 게 있으면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트북을 다 갖고 왔기 때문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식사를 하면서 잠깐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고객표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의외로 또 블로거를 계속 하시면서 굉장한 많은 지식을 또 갖고 계신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뭐 시장 상황하고 지금 어떻게 앞으로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텔에서 이제 요즘 들어서 굉장히 이제 기업용, 일단은 제가 이제 기업용 쪽을 주로 보기 때문에 기업용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업에서 이제 많은 그런 뭐 예전에는 이제 특히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PC, 뭐 노트북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저희가 이제 판매량이 200만 대를 넘었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많이 PC 교체가 많이 또 일어났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가 뭔가면 요즘에 이제 새롭게 나오는 요즘 일반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뭐 아이패드라든지 뭐 갤럭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을 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또 하시고 또 지금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뭐 좋은 점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볼 때 일단은 기존 환경과 어떤 새로운 환경이 어떤 맞물려서 돌아가는 어떤 컨버전스의 그런 해가 올해도 지속될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PC 시장의 성장세인데요. 제가 이 자료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한 5일 전에 IDC에서 이제 Q1 데이터가 이제 나왔어요. IDC에서 이제 저희 나라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이제 IDC라는 이제 시장 주관기관에서 발표 자료를 보게 되면 저희가 2009년 3분기부터 해서 2010년에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했죠. 하다가 일반 사용자 그룹하고 기업용 시장하고 약간 3% 정도 성장할 거라고 봤는데 약 한 1.1% 정도 떨어진 거를 약간 떨어졌다.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근데 오늘 저희가 실적 발표 보니까 또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은 분기당은 약간씩 변동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업용 일단 노트북하고 데스크탑하고 기타 약간 적은 이제 맥북이나 뭐 그런 걸 다 합쳐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2014년까지 수요 예측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국내인데요. 이거 IDC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에 500만 대, 500만 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데이터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500만 대를 이렇게 달성한 게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 그룹하고 기업용 시장하고 다 합쳐서요. 500만 대 달성한 게 2000년 들어서 최초입니다. 최초. 그 정도로 작년에는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이었어요. 그 이유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원인이 이건 전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2009년에 많이 구매를 안 하셨던 그런 수요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0년에 딱 시작했을 때 기업용 시장에서 첫 번째로 봤던 부분이 뭔가면 윈7 있잖아요. 윈7이 나오면서 어차피 윈7을 도입을 하면 PC에서 이제 뭔가 새로운 OS가 가장 큰 부분인데 OS가 바뀌면 당연히 기업용 쪽에서 PC도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일단 예상을 했어요. 그 부분이 그쪽
기업용 시장에서 봤을 때 그 정부 쪽이나 아니면 공공시장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다 틀리게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쪽은 윈세븐을 큰 부담 없이 받아들였는데요. 대기업은 뭐 2010년에는 그 윈세븐으로 가는데 굉장히 이제 워낙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PC에 모여서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국내 소프트웨어들을 워낙 모여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 검증하는 절차들이 이제 굉장히 늦었습니다. 근데 2011년에는 어차피 잘 아시다시피 XP 지원하는 서비스 기한도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또 윈세븐을 통해서 새로운 그 수요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점진적으로 PC 자체는 비업용 쪽은 이제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010년에 제가 아까 500만 대 이제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수요를 보게 되면 보시면 작년에 이제 Q1 같은 경우가 저희가 IDC 할 때 2000년 이렇게 많이 팔린 적이 없었어요. 그때 제일 컸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3개월 단위 커터당 3개월 단위로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가 거의 다 50만 대 이상을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OEM별로도 나와 있는데 OEM별은 아무래도 국내는 이제 이런 로컬 또 OEM들이 있기 때문에 로컬 OEM의 비중이 기업용 쪽 물론 일반 사용자로도 그렇지만 기업용 쪽도 굉장히 강하다 이런 것을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을 보게 되면 2012년도 저희가 완만하게 성장을 할 거라고 이제 기업용 쪽에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또 유심하게 보는 부분이 그 노트북 비중을 보고 있습니다. 노트북.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일반 사용자 그룹에서는 그 넷북의 성장세와 함께 그 모바일 기기의 판매량이 급속도로 이제 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그 기업용 쪽 같은 경우는 현재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일반 사용자 그룹보다는 약간 완만한 성장세입니다. 이 이유를 몇 가지 집어보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가장 중요한 또 테마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보안하고 관리입니다. 보안하고 관리. 한 가지 예로 든다면 실제로 저희가 200만 대 이상의 PC를 국내에서 판매를 하지만 그 중에서 그 정보 공공시장이 한 30%, 한 70만 대 정도 시대 나오거든요. 근데 정보 공공 같은 데 가서 그 노트북을 딱 켜보면요. AP는 잡히는데 AP를 통해서 업무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게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그 결국은 관리와 보안 때문인데 그렇게 AP를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노트북을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그 오늘 제가 진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어떤 관리하고 보안 그 분야에 영향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점진적으로 모빌리티 분야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SMB인데요. SMB. 보통 저희가 크게 그 영역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게 됩니다. 근데 SMB 부분이 그 늘어나는 추세가 일반 사용자,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 그룹하고 굉장히 유사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SMB는 이제 구매 패턴 자체가 뭐 B2B 대리점을 통해서 살 수도 있는데 굉장히 작은 약국이나 뭐 그런 데는 뭐 B2B 대리점을 통해서 안 사고 일반 사용자처럼 그냥 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 그룹하고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고 특히 그 노트북 비중이 굉장히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두 개, 그러니까 이게 30% 실제로 유닛 기준으로 봤을 때 30, 4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MB가 실제로 그 개별적으로 봤을 때 이 두 시장보다 오히려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PC OEM들 제품 라인업을 보시면 그 언젠가 모르게 그 작년부터 SMB 라인업이 새롭게 있습니다. 기업용 라인업 보시면 SMB 라인업 해가지고 SMB 시장만
타겟하는 그 제품군이 따로 만들어질 정도로 SMB 시장이 지금 특히 노트북을 중심으로 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 이제 다른 데서 많이 얘기를 안 하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기업용 쪽에 PC하고 노트북을 봤을 때 보시면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2009년부터 14년까지 이제 예측을 한다는데요.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좀 약간 그 폼팩터가 약간 좀 얇고 띵하고 성능은 좀 리치한, 성능은 좋은 그런 PC를 이제 요구하는 비중이 점점 이제 커질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일단 언급을 드리고 뒤에서 이제 태블릿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릴 텐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태블릿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어요. 2014년까지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근데 이 항목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판매량을 이제 이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안 들어갔다는 이유는 태블릿 자체가 여기 그 한 6군데 돼 있는 것보다 더 밑에 이제 위치를 이제 하게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 태블릿 수요는 그 기존의 성장세를 보게 되면 다른 디바이스보다 월등하게 많이 성장을 할 거라고 보여드립니다. 요거는 뭐 뒤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기업용 쪽이 이제 기존에 많이 얘기하는 노트북하고 어떤 그런 저희들이 아는 이제 디바이스 외에 앞으로는 그 모든 그 칩이 장착될 수 있는 모든 장비들이 이제 같이 연동이 되고 협업이 돼서 나갈 거라고 이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그런 시업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간단하게 이제 컨슈머라이징을 표현했는데 지금 컨슈머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이제 엔터프라이즈 넘어오고 또 엔터프라이즈 사용하는 부분들이 또 컨슈머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기업용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해서 알만한 내용들은 제가 좀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인텔에서는 지금 저희가 2014년에는 2014년 15년을 봤을 때 그 어떤 디바이스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뭐 노트북이 됐던 PC가 됐던 태블릿이 됐던 스마트폰이 됐던 어떤 디바이스가 나와도 결국에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기업용 사용자가 원하는 그런 충족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만족이 돼야지 사실은 그 멀리 퍼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성능하고 보안하고 관리하고 저저예요. 특히 요즘에 이제 저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여러 디바이스가 데이터 자체는 뭐 서버에 있고 뭐 클라이언트에 있고 상관없이 결국에는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 보던 간에 그 데이터에 대해서 서로 그 디바이스가 서로 협업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한 중요한 내용으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업용 쪽에서는 이제 사용자 경험이죠. 사용자가 내가 업무를 보는데 만족이 될 수 있는 그 수준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 일반 사용자 그룹에서 어떤 디바이스가 나오더라도 버릴 수 없다는 이제 그런 사용자 경험이 특히 기업용 시장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보시 편하게 데모 안녕하세요. 태동입니다. 제가 보여드릴 대목은요. 그 2세대 코어의 CPU 파워가 전 세대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를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오늘 그 두
제너레이션이 다르잖아요. 1세대 코어하고 2세대 코어하고 그 세대 간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벤치마크 2를 이제 양쪽 컴퓨터에 동시에 돌릴 텐데요. 벤치마크 2의 이름은 시네벤치입니다. 시네벤치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러니까 보통 뭐 하드웨어 뭐 비교 웹사이트나 뭐 하드웨어 블로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미디어 사이트 가면 이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일단은 프리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제 지금 시네벤치라는 툴을 돌리면 그 점수로 나오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점수와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툴에 대해서. 그래서 그 툴을 비교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실행을 해서 화면 설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컴퓨터에서 점수를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시네벤치 릴리스 11.5가 가장 이제 최신 버전의 이제 시네벤치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제가 준비를 좀 2.9점. 제가 일단 이 컴퓨터의 사양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i5 2410M이라는 2세대 모바일 프로세서 이제 코어를 이제 부착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메모리는 2기가라고 여기 보이시나요? 2기가 나오고 플러스피드 2.3 그리고 OS는 64비트 윈도우 7 프리미엄 이런 일단 장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와 이제 성능을 비교를 할 컴퓨터인데 우선 프로젝터가 하나니까 얘를 먼저 돌리고 그 다음에 얘를 돌려서 점수를 비교를 해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동시에 돌려서 이거는 제가 프로젝터를 번갈아가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방식이 더 편하시겠어요? 얘 돌리고 얘 돌릴까요? 하나씩 하나씩 하는 돌릴까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게 점수로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 시네벤치라는 프로덕이 그러면 제가 설명을 일단 순차적으로 돌리는 걸로 하고요. 지금 CPU 관련된 퍼포먼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하고 그다음에 제품젤이라고 해서 이제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인데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보여드릴 거는 CPU 성능을 제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얘가 그래픽 이미지를 이 시스템에 있는 모든 프로세서 코어를 다 사용해서 그 렌더링이라는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트북에는 코어가 4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4개를 이제 병렬적으로 렌더링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좀 지루하시니까 제가 렌더링 하는 동안 다른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야?
얘는 2.27기가고요. 똑같이 네. 2.27기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는 2기가로 돼 있고요. 똑같이 홈 에디션이고 4비트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똑같이 이제 시네벤치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제가 알기로는 똑같이 이제 코어 개수도 똑같고 CPU 프리퀀시도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에 메모리하고 이제 기타 다른 하드웨어 성능을 이제 비슷하게 이제 맞춘 이제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기능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1세대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 얘는 샌디 브릿지라는 2세대 아키텍처를 이제 채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작업하는 방식 자체는 거의 똑같고요. 이제 벤치마크가 끝나게 되면 점수가 나올 텐데, 그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CPU 프리퀀시가 비슷하고 그다음에 다른 시스템 사양이 거의 동일한 조건에서 왜 아키텍처가 바뀌어서 훨씬 더 이제 빠른 성능을 낼까에 대해서 궁금하시지 않나요? 일단 뭐 물론 새 제품이고 새로 나왔으니까 좀 더 이제 좋아졌다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 기본적으로 이제 1세대 코어가 나왔을 때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메모리 컨트롤러라는 게 이제 CPU 패키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내장된 이제 메모리 컨트롤러가 옛날에는 시스템 버스라는 이제 노스 브릿지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레이턴시가 좀 길었는데, 그러니까 CPU 패키지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메모리 액세스가 빨라졌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어떤 그 아키텍처의 변화라고 보면은, 2세대 코어에서의 그 가장 큰 아키텍처 변화라고 하면은 일단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자체가 이제 똑같이 CPU 패키지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캐시 구조가 그 바뀐 게 이제 하나의 또 커다란 또 특징인데, 그 링버스 아키텍처라는 거를 이제 채택을 해서 훨씬 더 이제 효율적으로 캐시 관리를 하게 되는 게 또 하나 이제 또 아키텍처의 특징이 되겠죠. 2세대 코어에서 CPU 쪽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 CPU가 명령어를 어떤 그 처리하는 과정을 조금 살펴보면, 처음에 여러분이 돌리는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CPU가 그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제 디코딩이 되고요. 디코딩이라는 작업을 거치게 되고, 그다음에 이 디코딩된 작업들을 각각의 메모리 연산이나 아니면은 뭐 기타 정수 연산이라든지 실수 연산이라든지 이런 실제 CPU가 계산을 하는 그런 연산 유닛들한테 이렇게 넘기게 되는 일련의 파이프라이닝이라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이 파이프라이닝에 있어서도 이제 1세대 코어하고 2세대 코어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는 거죠. 훨씬 더 파이프라이닝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 기술들이 이제 훨씬 더 많이 좋아졌고, 그다음에 그 2세대 코어에서는 그 메모리 관련된 연산을 하는 그 포트가, 그러니까 엑스큐션 포트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1세대 코어에 비해서 2세대 코어에서는 훨씬 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얘는 지금 2세대 코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가장자리만 이제 렌더링을 하면은 끝나게 될 텐데, 지금 이 그래픽 이미지는 AIX 스폰자라는 회사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지금 이제 끝났고, 작업이 끝났고, 지금 이제 여기 이제 CPU 점수가 일단 여기 이제 0.95포인트라고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차이점은 이게 노트북이 모바일 환경일 때하고 그다음에 전원을 집어넣은 상태하고 총 점수가 다르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 점수 나중에 나오면 다시. 나오면 보여주시죠. 네. 이거를 기다리는 거 나는 그게 나. 아니 쓰는 거가 이렇게 늦었나? 네. 아 이거 죽는데. 응? 끼우면 죽어. 그래? 이거 계속. 아니 자기 저희가 좀 전달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데모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일단 그 나오는 거는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려고 하고요. 일단 저희가 그 인텔에서 뭐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보통 마크는 잘 아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무치로 되어 있는 그 마크 중에서 저희가 이제 V-Pro라는 이제 V-Pro 프로세서라는 그 제품군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V-Pro 프로세서라고 되어 있지만 프로세서 자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그 57하고 똑같아요. 57 중에서 그 중에서 그 인텔에서 지정한 이제 몇 개 CPU를 V-Pro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i5 저희가 V-Pro 프로세서는 그 보통 일반
일반 사용자 그룹은 i5 2300도 있고 2400도 있고 2500도 있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V 프로 같은 경우는 2400하고 2500만 해당이 돼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인텔에서 이제 그렇게 오명을 정해가지고 이제 하는 부분이고요. 또 제가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성능 보완, 그다음에 관리 가상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이고요. 첫 번째 이 성능 부분은 사실 일반적으로 일반 그 사용자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CPU랑